장사 가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2022년도 9,160원에서 460원 올라간 9,62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한 5% 정도 지금 올라간 이제 수치인데요. 사실 지금 많은 사장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재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뭐 특히나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앱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배달 평균 배달비도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3,000원이었던 게 지금 평균 배달비가 5,000원, 6,000원 정도 가고 있잖아요. 배달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배달비 수수료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달 광고비도 굉장히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부재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 굉장히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내년에 올라갈 이제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지 사장님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을 써야, 어떤 아이템을 해야 이 올라간 인건비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실질적인 시급은 사실은 9,620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시급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 거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한 20% 정도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되는 비용인데요. 이제 이를 이제 20% 정도로 업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11,544원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11,544원이고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만 사용한다고 하시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 외에 직원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주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 4대 보험료율이 9.47% 정도, 한 10% 정도를 더 급여에서 업해가지고 부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대 보험 부담할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이제 시급이 12,637원이고요. 그리고 이 직원이 1년 안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이 직원이 1년 이상 된다고 하면은 사실 퇴직금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그 퇴직금이 보통 10% 정도 되니까요. 이 퇴직금 10%까지 감안을 하시면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이 직원에게 이 직원을 쓸 때 생각해야 되는 최저임금은요, 13,791원입니다. 약 14,0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 14,000원을 그 1시간 동안 이 직원을 사용해 가지고 이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실 그 인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인원을 사용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거죠. 이 14,000원이라고 계산하고 하루에 이제 10시간을 근무를 시키는데 1시간 정도는 이제 휴게 시간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직원 한 명을 쓰게 되는데 발생하게 되는 이제 일당은요, 124,200원입니다. 124,200원이고요. 이 124,200원을 이제 현재 지금 2002년도 기준에 변동비가 모두 다 고려된 영업이익률로 계산하면은 보통 이제 한 40% 정도라고 잡았을 때 이 직원을 통해서 최소한 똔똔이 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이 하루에 31만 500원 정도의 매출을 감당해주지 않으면 이 직원을 씀으로써 이 가게는 적자가 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한 명을 쓰기 위해서는요, 이 직원이 최소한 31만 원 정도의 매출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이 직원 매출 감당만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직원을 쓴다는 거는 이 직원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이제 이 직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4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사람을 한 명을 썼을 때 보통 한 36,000원 정도 하루에 그 이익이 이 인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76,000원 정도
사장님이 이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인원을 쓰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또 추가로 나가게 되겠죠. 뭐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식비라든지 뭐 오며 가며 뭐 상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 한 명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는 한 명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50만 원이 넘는 아이템 혹은 넘는 사업장만 사장님이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 음식점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을 이제 매장 직원이 넘겨줘야 된단 말인 거죠. 극단적인 예로 사장님이 그 50만 원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직원 한 명을 쓰려면은 최소한 100만 원을 팔 수 있는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을 두 명이서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면 내년도에는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기준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배달업에서 인원을 쓰기 위한 아이템은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뉴 운영 그리고 생산성이 최소 1인 50만 원이 이상인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잔손이 좀 많이 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뭐 도시락 메뉴라든지 다 메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줘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달업에서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락을 하게 되면은 밑반찬이 몇 가지가 이렇게 다 담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분에 무조건 그 2개 내지 혹은 3개, 4개 정도에 되는 밑반찬이 딸려가게 되고 뭐 다른 그 세팅이 딸려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그 인건비거든요. 반찬이 좀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를 만들 때 뭐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동선이 굉장히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정이 좀 복잡하다든지 이제 그런 아이템들은 사실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 갈수록 그 배달 아이템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좀 좋냐? 공정이 좀 그 간단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찌개를 해도 반찬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 찌개 본품만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 그리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간 것보다 본품을 좀 많이 줘서 객단가를 높이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 뭐 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아이템들, 혹은 밑재료는 기본적으로 냉면들이 그렇죠. 그 밑재료를 기본 쫙 담아 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고명에 따라서 덮밥 같은 것들, 고명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올라간 인건비의 시대에서 배달해서 잘 어울리는 메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시간대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점심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시에서 한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뭐 조금 열심히 하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 12시부터 뭐 2시나 3시, 4시까지 이제 새벽 시간대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어떤 인원을 사람을 쓸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까지 같이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타임에도 사장님은 우리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끊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사람이 막 필요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시간에 몰아가지고 하는 아이템이라든지 혹은 뭐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혼자서 근무를 하시고 저녁시간 때는 좀 많이 바쁘니까 사람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짧게 쓸 수 있는 매출이 어떤 구간에서 딱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사람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짧게 쓰는데 돈이 안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쓰는 경우들은 시급을 조금 더 올려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 조금 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을 쓰는 것보단 1인 운영 혹은 부부,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유수당이나 이런 건 이제 안 챙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이에요. 요즘은 14,000원으로 올려놔도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다라고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을 가르쳐 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치킨 피자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대행을 많이 보냈거든요. 요즘 대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부부가 운영할 경우에 매출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배달을 이제 사장님, 그 바깥 사장님이 배달을 가고 주방을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매장들도 오히려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배달비를 직접 가게 될 경우에는 배달비도 받고 보통 배달 음식값도 일반 홀이나 이쪽에서 파는 거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부가 운영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아이템들을 찾아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가율이 낮고 객단가가 높은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앞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게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원부 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수수료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낮출 수 있는 건 우리의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는 거는요. 원부 재료 비율이 조금 더 좀 낮아지고 그리고 전체 배달에서의 그 객단가를 높이면은 이제 그 배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아이템으로 우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본적인 반찬이나 스키다시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걷어지고 대신에 양이 좀 늘어난 그리고 객단가가 늘어난 본품이 좀 훌륭해지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들이 그 이후에 좀 찾아가기 좋으실 것 같고요. 원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 않고 공정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메뉴의 그 가짓수가 많은 메뉴보다는 메뉴 가짓수가 좀 축소돼 가지고 되는 특정 시간대에 잘 팔리는 메뉴들이 내년도에 그 배달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얘기는 내년도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원부 재료들 올라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 더 힘들어지는 환경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들려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장사 가물하지 마세요.